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요. 2005년도 3월 31일 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18조에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들어오는 지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저준위나 고준위를 같이 이렇게 정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사용국 핵연료는 원전 부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에는 정부가 빼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방패장 유치운동을 할 때 국책사업추진단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경주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빼주겠다. 2016년까지 그렇게 공약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경주 시민들이 그때 89.5%라 하는 경이적인 숫자의 찬성률로 방패장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여전히 고준위 핵폐기물은 건식 저장 시설로 해서 임시 저장으로 해가 27년간 경주에 지금 월성원전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요, 경주가 89.5%, 군산이 84.4%, 영덕이 79.3%, 포항이 67%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70%의 투표율에 찬성률 89.5%로 이렇게 경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야사를 들어보면 원래는 세팅이 다 군산으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한수원 본사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은 좀 가깝거든요. 접근하기가 서양 고속도로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뺏겼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유인물 다가 있는데 엄청난 지역 감정들이 조장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치운동 하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감정들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주가 어쨌든 89.5%, 군산이 84.4%, 별 차이 없죠. 그렇게 경주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주 시민들이 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이 돈벼락 맞는다 그랬어요. 돈벼락. 그런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들어오면 경주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기다. 돈벼락 맞는다. 그리고 그 전에 경마장이라든지 태권도 공원들이 다 무산되었어요. 우리 부산에 계시고 경남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권도의 발상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니 해도 경주가 좀 맞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반감, 또 경주는 여러분들 와보시면 알겠지만 고도 제한, 또 사적 미관지구 이래가지고 아주 건축적인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축적인 제한을 받도록 일조를 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하고 경관심의위원도 오래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운동가고 환경운동가니까 가능하면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경주를 지키려고. 그 지금 가보십시오. 경주가요, 제일 높은 아파트 층수가 몇 층인지 아세요? 25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경주의 제일 높은 층수가 25층입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돌아가지고 동부 사적지, 첨성대, 반월성, 천마총 주변 외에는요, 경주다운 분위기 하나도 없어요. 외동에서 들어오면은요, 무슨 울산에 무슨 공단에 와 있는 것 같고, 포항에서 들어오면 용강동에 가면 전부 다 고층 아파트 들어서 있고요. 요즘에 또 현공에서 들어오면 현공에서도 아파트,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해가지고 경주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주의 토백이들은 이 문화유적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황남동 이런 데는 한 2층 이상 못 짓거든요. 최고 높이가 9m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2016년도 지진 났을 때도 많은 좀 부분적인 피해들을 입었는데 어떻게 막 보수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그리고 이게 뭐 보상을 한다 하지만은 이게 골기야 그게 비싸거든요. 그래 가보시면 알지만은 황남동 지금 가보이소. 철기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옛날보다 없습니다, 지금. 경주가. 그렇게 그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 하노? 비가 와도 소리도 마음대로 못하지러.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문화재가 반백이 주냐고. 그 사람들 말도 인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피해라든지 경제적 고충에 이런 여러 가지 반감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금권, 관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찬반에게 이제 똑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찬성 쪽에는 시의회에서 뭐, 돈을 갖다가 몇 억씩 지원해주고, 우리 반대단체는 뭐, 오히려 뭐, 여러 군데서 압력을 넣고, 운동 제대로 못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 동원하고, 모든 이 통장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율 70%에 89.5% 찬성률이 나오려고 하면, 저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0명 중에 9명이 찬성했다는 거니까. 이 투표를 올리려고 하고, 이 정도 찬성률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 뭐, 눈에 선하잖아요. 과감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그 과정들을 보면. 근데 결국은 19년 동안 표류했던 것이 이제 경주에 오게 되는데, 그때 올 때, 정부가 어떤 그것을 내놨느냐면 세 가지 국책 사업을 제안했어요. 뭐냐면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러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를 설치해준다. 한수원 본사를 설치해준다. 요건 지금 우리 경주에 다 이제 이전됐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양성자 가속기를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신경주역에 딱 내려가지고 좀 나오다 보면 왼쪽에 보면 하얀 큰 건물 혹시 보신 분 계셔요? 그게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그게 원자력 연구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들어오면은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이것도 3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빚 좋은 개살구죠. 돈이 전체가 3,143억인데 국비가 1,836억, 도비 200억, 경주시 부담만 해도 982억이에요. 그럼 내가 믿지는 장사했다 했죠. 왜? 그때 3,000억을 줬거든. 3,000억 받아가지고 거의 1,000억을 줬으니까. 그럼 지금도 그 잘 돌아가느냐? 거의 안 돌아갑니다. 건물만 덩그래요. 저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가속기는 있어요. 뭐 중앙정부 예산도 좀 투입해주고 뭔가 이렇게 연구원들을 갖다 사기도 좀 진작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3,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저 지어놓고는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 다음에 3,000억 플러스 알파. 3,000억 이 돈 다 섣불리십니다. 이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경주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거 가만히 놔뒀겠어요? 요렇게 다 쓴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다 썼어요. 3,000억을.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유치지역 지원사업회가 554, 요거를 갖다가 3조 4,290억인데 국비 지원 안주까지 완성 안 되십니다. 62%밖에 안 됐습니다. 2035년에 마무리한다요. 그렇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정부가 고준위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저준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그 신뢰를 안 지키고 안주까지 익하고 앉았는데
고준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패장을 경주시민이 유치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겁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89.5% 찬성률로 방패장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3대 구책사업과 3천억 이런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방패장을 유치했는데, 지금 경주 시민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후회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다 후회합니다. 이게 잘못 가봤구나. 한손 본사도 어딘 줄 아십니까? 장항리에 있습니다. 경주 시내도 안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한수사라고 그럽니다. 절감이다, 이거 절감. 그 석굴암 바로 밑에 있거든요. 장항리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역 경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삼시세대 그 안에서, 식당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주변에 뭐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이 보통 우리나라에는요, 매년 한 75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근데 경주가 중수로 원전 4기거든요. 근데 경수로 원전 21개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저도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다 했을 거라고 보는데, 중수로 핵발전소는 특성상 천연 우라늄을 써요. 천연 우라늄을. 핵답을 별로 안 큽니다. 요만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요거는 16다발씩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수로는 이 특성상, 연료의 특성상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그럼 경수로 핵발전소는 21개가 되는데도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우라늄 235를 갖다가 3척해가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운영 기간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년 반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4년 반, 4년에서 4년 반. 그래서 보통 한 18개월 이렇게 마다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씌워놓고 교체를 해야 되고요. 중수로 천연한 우라늄을 쓰는 중수로 핵발전소는 돌리면서 교체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경수로보다는 중수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훨씬 많다. 그 대신 위험도는 어떤 게 더 무서우냐? 경수로 핵발전소가 더 연료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총 14,468톤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핵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아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0만 년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광기가 한 10만 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 후 핵연료, 그렇게 핵연료를 갖다가 원자로에 들어가서 다 쓰고 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강한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조장소에 한 6년간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 들어가면 그 습식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 6년간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골이나 그 다음에 영광이나 울진은 습식에만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습식 저장소들이 이제 다 포화 상태가 돼 가니까 이제 근식 저장 시설로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곧 이제 지역 공론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주는 이렇게 6년 습식 저장을 한 다음에 경주는 근식 저장 시설로 옮깁니다. 그래서 경주가 지금까지 캐네스테라든지 맥스터, 요것도 뭐 예를 들어가 어디 가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면 이런 원통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것은 캐네스텍 하는 근식 저장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만드는 그런 맥스터라고 그렇게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경주는 현재 94%까지 다 저장됐습니다. 그것도 건식 저장까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2021년 많게는 그때 되면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해서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 지역 공론화를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 공론화도 하고 지역 공론화. 요 얘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우리 다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입니다.